오늘 제가 아주 강박을 끝장을 내드리겠습니다. 강박 성향이 있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. 강박들이요, 귀를 기울여서 잘 보세요. 근데 아마 강박들은 이거 잘 안 볼걸? 왜냐면 자기가 강박인 거를 모르고 인정도 안 해요. 그래서 주변에서 추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내 친구 이런 사람인데 하면 링크 보내주세요. 제가 지난번에 완벽주의 하고 강박을 같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완벽주의 얘기는 안 할게. 대신에 그걸 뺀 다른 강박의 유형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강박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지금부터 빠르게. 먼저 강박들은요, 세세한 규율과 규칙, 질서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. 그래서 매우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 규칙들을 지켜요. 그 규율들을 지켜서 그 안에서만 일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의 본질이나 일의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. 나무를 보느라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까요?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내가 여행을 가서 쉬는 게 목적인데 그 여행 준비에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여행에서 쉰다라는 목적은 잊어버려요. 그런 겁니다. 제가 강박성들이 여행 준비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. 와. 강박성들이 여행 준비하는 거 한 서너 명 정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 똑같더라고요. 이 사람들은 과연 쉼이 있을까? 여행을 쉬려고 하는 건데 쉬어질까? 나는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. 나는 절대로 허투해서는 안 돼. 최악의 상황을 늘 대비해야 돼.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확인하고 또 하고 보고 또 보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. 그리고 또한 강박들은 일 중독이 많습니다. 일 중독이라 면 일 자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유나 여가,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일 중독이라고 해요.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요, 그런 여건이 되어도요,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.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. 공부라면 공부,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면 사업, 일적인 건 뭐든지 계속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쉬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. 왠 줄 아세요? 나는 비생산적인 일에는 절대 시간을 쓸 수 없어 라는 강박에 사로잡혔어요. 그래서 난 시간 낭비가 너무 싫어. 이거예요. 뭘 하더라도 난 남는 생각을 해야만 해.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, 언제 쉴 수 있는 줄 아세요? 쉴 때에도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은 다음에 쉬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내가 지금 쉬어야만 힘을 내서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쉬어야지. 내가 지금 쉬어야만 힘을 내서 다음날 또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쉬어야지. 이제 다 생산성에다가 목적을 두고서 쉬는 것도 다 어떤 일의 연장선상으로서 쉰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일 중독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강박성들은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갖습니다. 인간관계를 할 때에 어떤 머리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이나 공감으로서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요. 논리나 비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또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수직적인 인간관계라 하면 높은 사람, 지위가 있는 사람,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손하고 순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사람의 지시에 완벽하게 이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의 기대에 미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. 이 강박들은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승진이 빠른데 승진한 다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. 내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상처. 그 다음에 우리 강박성들은 감정 표현을 굉장히 억제합니다. 그래서 정서가 상당히 억압되어 있어요.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못하고요.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정을 표현해 올 때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. 왜냐면 사람을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. 논리로 이해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결코 눈물을 안 흘려요. 남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인데 나 혼자 절대로 안 울어.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?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는 막 동물농장 막 이런 거 보면서도 펑펑 울어. 아닌가? 동물농장은 원래 슬픈가? 막 한국인의 밥상 이런 거 보면서 펑펑 울어. 정말 별거 아닌데 눈물 포인트가 아닌데 혼자 울어. 왠 줄 아세요? 내가 감정을 억제한다는 거는요, 한켠으로 그 분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. 그 폭발될 것 같은 그 억제된 감정이 한켠으로는 막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폭발되어 나오는 거거든요. 이게 얼마나 자기를 억누르면서 산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 강박성들은 과도한 통제를 합니다. 자신의 생각과 나의 느낌까지도 다 내가 통제하길 원해. 나의 이성 안에서 그것이 조절되기를 바라요.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검열합니다.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?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? 그냥 그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돼. 이렇게 고쳐나가야 해. 끊임없이 자기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거예요.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.
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과도하게 통제했던 것들도 아까 정서와 마찬가지로 한켠에서 이 분노를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. 내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한켠에서 분노를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은 폭발을 해요. 그래서 우리 강박들이 화가 나면은 짤이 없어. 두 번 다시 안 봐. 두 번 다시 안 봐. 용서가 없어. 폭발. 다이어트 할 때 우리 강박들이 이래요. 과자 하나를 먹어도 이 칼로리를 재고 따져가지고 자기를 과하게 통제하거든요. 그 숫자로부터 마음이 불안해서 자기를 통제하면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인격장애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칼로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막 불안감을 느껴요. 그래서 계속 자기를 통제하는데 한켠으로는 분노가 쌓여가죠. 그래서 어떻게 어느 날 터져요. 이 통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폭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강박성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, 과하게 이제 자기 칼로리 통제하고 어느 날 폭식하고 또다시 통제하고 폭식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. 이건 지금 더 이상 살과의 전쟁이 아니야. 심리전이에요. 정신이상입니다. 아니야, 정신이상 너무 심한 말인 것 같고 인격장애입니다. 성격장애. 이거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죠. 고쳐야 됩니다. 섭식장애라고 이제 따로 빼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이어트 관련해서 섭식장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우리 강박성들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게 조금 과하죠. 그래서 교통법규 같은 거 절대 어기면 안 돼요. 제가 아는 어떤 강박성은요,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횡단보도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안 돼. 반드시 이렇게만 가야 돼요. 제가 대각선으로 가잖아요. 제 팔을 끌어당겨요. 남이 그러는 것도 못 봐줘요. 그래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면 사실은 온정적이고 착할 것 같잖아요. 아니라는 사실,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그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개념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요. 막 몰아세워서 그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. 그래가지고 신고정신도 투철합니다. 물론 신고정신은 투철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어. 못 봐. 아예 못 봐. 가족이 그러는 것도 못 봐.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갑고 짤이 없죠. 그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가 버리게 될 때. 물론 자기에게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이런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자신을 계속해서 난 부적절한 사람인 것 같아.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 비판을 끊임없이 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강박성들은 돈과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. 나이가 빠져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도 버리지를 못해요.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. 이건 버리면 안 돼. 그래서 다 집에 쌓아놓습니다. 아니면 이제 돈에 대한 인색함. 이 강박성들은요, 생산적이지 않은 일, 목적 없는 일에다가 돈과 시간을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. 그래서 사실은 강박성 상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, 무료 상담이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내고 한다? 그러면 이 강박성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. 내가 이걸 상담을 받는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지? 왜냐면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.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, 상담이. 그래서 정말 어렵거든요. 근데 이 강박들은 남에게도 돈을 쓰는 게 아주 인색하고요. 실제로 내가 경제 사정이 어떻지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돈 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. 물건 버리는 거 다 싫어하고요. 우리 강박성들은 경직성이 있고요. 완고합니다. 경직성이라 하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완고하게 딱 나의 틀이 있는 거야.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. 나만의 방식을 고집해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게 하나도 반갑지 않고, 이런 창의적인 어떤 발전적인 도전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듣기 싫어. 난 내 방식대로 해야 돼. 이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면 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.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강박성들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? 치료죠. 치료를 하셔야 돼요. 우리 강박들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, 일단 자기가 강박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요. 내가 왜 강박이야? 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야. 난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난 강박이 아니야. 일단은 그렇게 말해요. 대부분 다. 인정을 한다고 해도, 그래서 그게 뭐가 나쁜데?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회사 잘 되잖아. 내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엄마 기뻐하잖아. 뭐가 잘못됐는데? 내가 강박해서 나 능력 있잖아. 나같이 살아야지. 이렇게 생각해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우리 강박들은요, 자기가 우월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. 잘난 사람이어야 돼. 한마디로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격장애라고? 내가 성격장애라고? 내가 문제가 있다고? 인정 못하죠. 그래서 아마 제가 강박성에 대해서 영상 올렸을 때 나는 강박성인가?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희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.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, 치료가 이미 벌써 반 이상 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인정하는 데만 벌써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,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강박성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.
하편에서 치료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영상 보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.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치료 영상은 하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릴게요.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.